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문자 상담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HLB 이노베이션에 대한 고민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 6,490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애물단지네요. 손절, 추매, 보유 어떻게 할까요? 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한번 차트를 보니까 한 재작년쯤 매수를 하신 건지 좀 오래되신 것 같긴 합니다. 애물단지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화진 차장님께 먼저 종목 상담을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과 추매, 보유 중에 어떤 전략이 그나마 좀 나을까요? 힘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LCB 그룹은 사실 그렇게 조금 기대가 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LCB 이제 칼릴리 주마비나 이제 그 관련해서는 뭐 추후에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 7월 이후에 이제 FDA 승인이 있는 거고, LC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티 치료제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에클론도 이제 카티 치료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탐방을 좀 다니게 되면 사실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쪽이라고 얘기들 많이들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6,000원이라면은 옛날에 아마 급등하셨을 때 아마 따라가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도 지난주에 아마 비슷한 결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무리 제약바이오 쪽으로 코스닥의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종목별로 다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올해의 트렌드는 제가 볼 때는 ADC, 그리고 뭐 이중항체,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이제 AI 또 헬스케어 쪽, 아니면 이제 메시 치료제와 같은 이쪽의 항목군이라서 사실 카티 치료제도 어느 정도 임상이 앞서 있는 회사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두고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에클론은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H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40%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마이너스 한 60, 70%라는 비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저는 3,000원 위에서 파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군으로 대체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LB 이노베이션 조금 아쉬운 답변을 주셨는데 이 전략 참고하시면서 그래도 손실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한화에 대한 고민이고요. 12만 4,459원에 매수를 하셔서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급등하긴 했는데 오늘은 조정이네요. 목표가 얼마로 잡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화 오늘 1%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51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유정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를 좀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2만 원 단위로 레벨업 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제 한화 지주사가 지난해부터 강하게 계속 시세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사실 지금 비중 20%로 가시는 거는 저는 좀 비중은 좀 축소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은 한화 쪽에 들어오고 있는 뭐 계열사 간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대외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도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을 또 점쳐봤을 때 방산 관련 종목들도 또 3월달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자회사들의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간다 했을 때 또 다시 이런 지분 가치가 또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가 지금 추세 자체는 꺾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데 단기적인 지금 또 변동성도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비중을 한 10% 정도로 보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지주사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만 좀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좀 더 다시 한번 재평가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한 그런 지주사를 공략할지,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따지면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만약에 지주사 관련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한다 했을 때 한화를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LG를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LG전자라든지 LG 그룹사들, 뭐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로봇 모멘텀도 붙어주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LG 화학도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LG 그룹주가
주가가 올라와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주사 쪽을 공략한다 해서 차라리 저는 그 비중 10%를 덜어서 LG와 좀 분산해서 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참고하셔서 전략 좀 수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화에 대한 전략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지주사를 본다면 LG를 오히려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실까요? 우진이요. 우진이시고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26,700원에 네. 7%. 26,700원에 7%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최근에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되셨고요. 어떤 점이 특히 고민이다 하는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네, 목표가고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라고 하신 걸 보면 네. 그래도 기대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진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사장님 우진에 대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뭐 대다수의 원전 회사들은 이미 작년부터 도쿠바니 원전도 있었고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원전의 수주 모멘텀이 전 작년에 붙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원전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죠. 이제 여러 이제 뭐 관세 얘기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에너지 관련 얘기를 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하죠. 그 이유가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한 게 이제 여러 빅테크 업체들에게 너네들 전기 필요하면 너네가 직접 만들어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나 메타나 이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네들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SMR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여러 이제 밑에 있는 이제 SMR 회사들을 뭐 인수를 하거나 이제 투자를 하면서 여러 에너지 확보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SMR 쪽으로 이제 여러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을 거고 아니면 BHI나 여기 있는 우진 같은 경우도 제어 개척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주 사업이 시작된다는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대형 원전은 어차피 하반기 때부터 아마 이제 폴란드에 있는 펑티누프도 있을 거고 체코의 멤벌린도 멤벌린도 아마 내년쯤으로 테멀린이죠. 내년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은 대형 원전대로 SMR은 이제 SMR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수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너무 최근에 사가지고 빠지니까 조금 불안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비중이 7%네요. 만약에 저는 23,000원, 22,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조금 비중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작년 말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공시로 어느 정도 시장의 신뢰성을 보여줬었고 그러면 이제 우진 입장에서도 이제 같이 덩달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달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실까요? BH 네, BH. 21,000원에 12%. 네, BH 21,000원에 12%시고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특히 어려운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좀 반도체 관련주도 갖고 있고 해서요. 네. 좀 휴대폰 관련주로 이렇게 한번 좀 고민 끝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좀 수급도 좀 안 받쳐주는 것 같고 해서 혹시 요거를 조금 보유했고 혹시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떨어지면 좀 추매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해서요. 한번 그거 상담 드려보려고요. 네, BH 이제는 좀 휴대폰 관련 쪽으로 좀 노려보고 계신데 오늘 좀 4%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힘을 강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떤 전략이 좀 효과적일지 현명할지 유정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 다른 섹터들도 많은데 근데 굳이 핸드폰 부품 관련된 종목을 들어가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신제품 그 갤럭시 그것도 좀 나오고 또 애플 관련해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해서 네. 제 나름대로 조금 고민하다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네. 음. 그런데 좀 너무 옆으로 행보해가지고, 예, 예. 네. 좀 아, 뭐 답답하네요. 네. 나쁜 구간은 아닌데 대신에 그 신제품 출시 일정까지 사실 고려해서 들어가시는 거라면 저는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쪽에서 9월 달에 신제품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오려면 보통 신제품 공개 한 두세 달 전에 그때부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셔도 좀 일찍 들어가신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선침의 관점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더 저가 구간 나오면은 뭐 추가 매수도 하시고 이런 이제 전략을 갖고 계시다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매력 있게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지금 핸드폰 부품 관련주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BH가 갤럭시보다는 원래 이제 아이폰향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런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북미 고객사 폴더블 출하량 가정이 지금 증권사 쪽에서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그 아이폰 그 폴더블 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연성 회로기판 관련해서 매출 발생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태블릿 향으로 PCB 양산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니까 2분기 실적 반영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유의미한 좀 가시성을 띠는 주가 움직임 자체가 6월, 7월 달부터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대는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시간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수 있다. 네, 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가 어차피 내려가면 더 매수하실 생각이신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제 생각은 한 20%까지 생각을 하는데 괜찮을까 한번 그것도 궁금해서요. 그러면 어느 이제 구간에서 원래 추매를 하시려고 고민을 하셨었어요? 꼭 어떤 구간이라고 하기보다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생각으로 이렇게. 네. 예. 그 저점 구간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중급자 이상 실력이시라면은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 정도 안 되세요? 예. 그러면은 네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구간까지 네. 밀린다 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더 하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하단으로 더 밀린다 하더라도 16,000원이 가장 제한적인 라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6,000원 구간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17,000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눌림 반등 나오는 그 구간대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비중 20%로 쭉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고 가시면서 최소 올 이제 하반기까지 어차피 끌고 가실 거니까 제가 제시 도와드리고 싶은 일단 1차적인 가격 구간대는 25,000원에서 26,000원 구간까지 지금 상단 좀 열어두고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 수급까지도 더 강하게 받쳐준다 한다면은 돌파 가능성도 높아서 과거 이전에 2022년도 뭐 최고가 구간까지는 아니더라도 3만 원 진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수익 내고 나오시는 쪽으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의 접기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역시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산일전기고요. 네. 18만 900원에 10%요. 18만 9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좀 신고가를 경신했던 지난 25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언제쯤 매수하신 걸까요? 3일 됐어요. 네, 그러면 그날이 25일.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후로 아침에. 네, 그 이후로 좀 하락세가 하락세를 보였어서 고민이 네. 되실 것 같은데 산일전기 네네. 최근에 좀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기 거기에 이수가 많아가지고 주식에 조금 그한 것 같아가 제가 뭐라고 설명은 못 하겠는데. 네네. 예, 뾰족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네, 전기에 대한 이슈가 좀 많더라고요. 그쵸, 네네. 그쵸. 이슈도 전날도 많았고. 많이 오르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캡상승하길래
샀더니만 좀 아. 내려올 때 샀는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러네요. 네, 산일전기 변압기 관련 기업으로 좀 기대를 하고 그렇죠. 계신 기업. 그렇다면 전략 네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차장님께 직접 들어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25일 날 급등했던 이슈가 아마 그거죠. 그 주가 그거죠. 대법원 이제 관세 판결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대다수의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은 이제 관세에 따라서 이게 완전 뒤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기대감 땅에 올랐다가 뭐 다시 한번 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뭐 15% 이제 관세 못 매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업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아마 400억짜리 이제 수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일단 실적은 계속 꾸준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네. 문제가 아니라 하반기입니다. 혹시 하반기까지는 기다릴 수 있을까요? 네, 기다리는 거는 괜찮은데 네. 처음에는 안타로 들어갔는데 뭐 기다려도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네. 조정이 많이 네, 온다는 많이 의미는 있으면. 아니에요. 조정이 많이 온다는 네네. 의미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지금 네. 전력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사실 이벤트가 다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28년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수주는 다 쌓여 있어요. 그럼 실적도 사실 시장에서는 뭐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면 웬만큼 시장에서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적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건데 하반기에 뭐가 있냐면은 29년, 30년도에 이제 하반기 입찰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여러 변압기와 배전반 회사들이 한꺼번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과연 그때 가격이 올라가냐, Q도 올라가냐, 그러면은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29년, 30년의 밸류를 새롭게 매길 수 있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아직은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가 지금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방은 20% 수준인데 만약에 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하반기에 입찰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은 그러면 2, 3년 뒤에 밸류를 실제로 시장에 반영시키면 25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30만 원짜리 리포트가 상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조금 이제 뭐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사서 불안하셔서 이제 전화 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공급이 안 좋아질 거다, 가격이 다운 시켜줄 거다, 그런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관세도 뭐 향후에 7월달 이후에 뭐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반도체나 전력기기는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저는 더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산일전기나 대부분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북미 쪽, 지금 산일전기가 북미 쪽 비중이 거의 한 80에서 90%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어느 정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입찰 이슈가 있을 거고 그 변압기의 공급에 더 신규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이 아마 4,800억 정도 신규 수주 물량이 쌓여 있는데 아마 하반기는 그런 모멘텀이 좀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들고 계셔도 되고 비중이 10%니까 만약에 16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는 20%까지 비중 늘려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일전기는 비중을 늘려봐도 좋다.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일정들이 많은 만큼 조금 기다리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 총 3가지입니다. 전화 연결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는 샵 2033입니다. 유튜브 매일경제TV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닉네임은 용담보라님께서 칩셋 미디어가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1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코멘트로 고점에서 매도 시기를 놓쳤어요. 그 후로 쭉쭉 빠지는데 대응 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최근 2월 11일, 12일 이쯤에 좀 고점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때 좀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진짜 말씀처럼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칩셋 미디어
앞으로도 매도 시기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종목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단타 들어가셨다가 약간 좀 물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칩셋 미디어가 윗꼬리 구간이 최근 좀 많이 달리긴 했어요. 2만 원 구간대에서. 그만큼 지금 매물대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이 칩셋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보면은 국산 NPU도 만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퓨리오사 AI가 국산 NPU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정보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NPU를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쓰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모멘텀도 칩셋 미디어가 가져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실 칩셋 미디어 했을 때 자율주행 쪽 이슈도 있는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움직임이 하도 안 나오다 보니까 로봇 모멘텀으로 좀 엮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 이제 하반기에는 현대차 쪽에서 그 로보택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모멘텀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고 또 구글 웨이모 쪽에서도 미국 전역에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자율주행 쪽 관련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수급 순환매가 돌아온다라고 한다면은 칩셋 미디어도 분명히 긍정적인 움직임들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가 고점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차트를 쭉 당겨서 보면은 세력 매집 구간이에요. 그래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임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올해 안에는 박스권 상단 라인인 22,000에서 2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돌파하면은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최소 못해도 사실 보유하기만 하더라도 수익은 기본적으로 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지금 비중 20%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더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시다. 이렇게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하시면 수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계속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인벤티 지랩을 네. 45,300원에 20%를 갖고 있어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작년일까요? 그게 한 3, 4개월, 4, 5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4, 5개월. 작년 말쯤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일단 수익을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코멘트를 남겨주시길 화진 차장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고마우셨던 네네. 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제가 이거 상담 받으려고 전화드린 것보다도 네. 그 차장님이 그 중간중간 그 ABA 바이오 그걸 갖다 코멘트를 해주셔갖고 제가 그거 3만 원에 사갖고 네. 그래서 그를 그냥 그냥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갖고 이 네. 전화를 지금 드린 거예요. 네, 감사 인사 겸 한번 종목에 대한 네네네. 고민을 한번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차장님과 직접 소통해 보시죠. 네, 일단 먼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리고- 인벤티 네, 일단 그리고 G2G 바이오도 갖고 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G2G 네네네. 바이오도 저도 네네.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이제 회사기도 해서 네네네. 그러면 같이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네네네. 인벤티지 랩이나 사실 뭐 G2G 바이오나 두 개 다 같은 이제 장기 지속형 이제 플랫폼 업체이다 보니까 네네. 뭐 오늘 뭐 오른 거는 보니까 탈모 치료제 이거 임상 승인 이슈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상반기에 왜 인벤티지 랩과 G2G 바이오나 팩토론을 보는 이유는 저는 이제 상반기 내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 장기 지속형 플랫폼 회사를 기술이 전 한 건은 일단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저는 3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페트론도 뭐 4월, 5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거를 떠나서 일단은 분위기는 빅파마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공지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릴리가 독주라 하고 있지만은 로슈도 올라오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여러 빅파마 업체들이 우리도 비만 치료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뭐 국내에는 뭐 한미약품도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나 뭐 근육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뭐 3중 작용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같이 지금 하나를 해소를 못한 게 사실 장기 지속형이에요.
경구형 치료제도 어차피 지금 릴리도 4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모노디스크가 이렇게 경구형을 빠르게 치료하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를 부시시켜 준 게 최근에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CEO가 딱 얘기를 했다는. 그때 막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경구형도 너무 좋은데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주사제도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돼요. 지금 인벤티지 랩은 알츠하이머도 있고 탈모 치료제도 있고 비만 치료제도 있는데 대부분이 1개월 제형이나 3개월 제형이나 6개월 제형입니다. 누가 봐도 6개월에 한 번 맞는 건 좋죠. 근데 물론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이게 구토 증상에 대한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용량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공동평가 계약을 인벤티지랩도 제가 알기로 작년 1월쯤에 그 베링그 인겔하임과 그 공동평가 계약을 했습니다. G2G 바이오도 노보노디스크가 아마 2023년인가 4년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나 1년 반 뒤에 본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G2G 바이오도 1월 달에 공장 실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3개월 이내에 계약이 나올 가능성. 인벤티지랩도 베링그 인겔하임과 계속 꾸준하게 그 협약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먼저 기술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장기 지속적 플랫폼 회사들은 굉장히 더 크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코스닥 정책과 관련해서 이런 장기 지속적 플랫폼 수급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보유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수익을 굉장히 즐기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저희도 이렇게 전화 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벤티지랩 계속해서 수익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고요. 1936님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고민이다라고 하셨어요. 12,114원에 매수해서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차트를 보니까 최소한 작년 3, 4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아니면 더 오래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정말 긴 박스권에 gat혀 있는 모습인데 곽유정 대표님은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 어떻게 좀 필요할까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양반이었을 정도로 그러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레이더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보통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재무를 열어보면은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뜩이나 이슈나 섹터상의 소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다 하면은 계속해서 시장에 더더욱 소외되면서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곳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하단 지지 구간은 계속 잡혀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6,000원대 일단은 지켜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이제 들어올 만한 자율주행 쪽 관련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본전 구간대까지는 회복세를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그 구간대 올라왔을 때 시장 분위기나 업황 관련 모멘텀들 조금 더 주목해 보면서 익절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힘든 시기여도 보유 관점으로 계속 좀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봤는데요. 그래도 손실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문자로 들어왔고요. LG에너지솔루션 51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손실도 손실이지만 비중이 좀 많으세요. 50%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좀 기대감을 최근에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차장님께서는 이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멘트를 해주실까요? 어떨까요?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오.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 엔솔에 아직까지 그 지긋지긋한 과제가 좀 하나가 남아있죠. 그게 이제 4680 배터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이제 우리가 배터리 회사들을 뭐 단순하게 전기차 회사라고 이제 조금 많이 빠지고 있죠. 작년에 이제 LG엔솔의 ESS 매출 비중이 아마 한 30% 20% 수준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보다 조금 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그 신규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을 때 ESS 비중을 굉장히 큰 폭으로 잡았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뭐 앞서 이제 얘기했던 국정연설이나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해왔다시피 일단은 ESS 쪽의 수주 물량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격도 올라가겠죠. 뭐 그동안 이제 뭐 AMPC를 제외하더라도 실적도 나름 이제 선방하는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말씀대로 저 목표 그 매수가 50만 원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ESS로 그 마진폭을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번 주였죠. 이제 미국의 하원 의원이 이제 ESS 그 중국과 관련된 제재 관련들을 이제 발의를 한 상황이었고 생각보다 이게는 조금 신빙성 있게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중국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들은 아마 여기서 관세 협약을 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ESS에는 이미 중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LG엔솔이나 삼성 SDI 쪽은 충분히 ESS 쪽은 올해 그 모멘텀을 붙을 거고 4680은 아마 올해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쯤에 퀄 테스트 여부가 조금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만 어느 정도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LNF와 같이 전반적인 밸류체인 회사들이 더 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올해 이제 관전 포인트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마 대다수의 저한테도 얘기하는 2차 전지는 지금 사실 뭐 삼성 SDI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LG엔솔은 좀 늦은 거 아니냐. 그나마 2030년 내겠다가 28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시기가 있는 거고 제가 2년 전에 이제 LG엔솔 IR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스웨덴의 노스폴트 이제 배터리사가 파산을 했죠. 그에 있는 고객사들이 폭스바겐이 있고 볼보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이제 LG엔솔이 만약에 그걸 고객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전에 세팅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럼 지금 2년이 지났죠. 그럼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새로운 고객사 확보가 최근에 뭐 테슬라나 27년, 25년도까지에 대한 그 계약 해지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 물량분을 아마 헝가리 공장 쪽은 충분히 폭스바겐이나 볼보 쪽으로 채울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최근에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셨을 건데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도 이제 덩달아 좀 상승 여력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앞으로는 답답함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LG 디스플레이 상담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매수가와 비중만 알려주시죠. 15,000원에 네. 20%예요.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들어간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본전이 왔는데 조금 더 갈까 싶어서 그냥 뒀었는데 오늘 빠져서 네. 그냥 지금이라도 좀 빼야 되나 아니면은 좀 더 가져가도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모처럼 본전이 왔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았어야 했나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 곽 대표님의 상담을 듣고 네. 지주사 중에 LG를 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신청을 해주셨다고요? 네, 맞아요. 좀 전에 보고 있다가 곽 대표님이 LG 한화 하시면서 LG로 이제 좀 좋아진다. 그래서 그냥 갖고 있어도 되나 싶어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LG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까지 저희가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대표님이랑 직접 통화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LG 디스플레이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본전원에서 팔기가 조금 아까워서. 맞아요. 만약 본전에서 하셨으면은 종목 올라갔을 때 배 아파서 엄청 후회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잘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최근에 엄청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전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LCD 쪽은 워낙 좀 중국 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업군이라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대형 OLED 쪽도 사실 이제 TV 판매량 자체가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막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이제 산업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최근 근래 들어서야 이제 OLED 그 중소형 OLED 쪽으로 그 방향성을 좀 선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이폰 쪽 이제 매출도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이제 BOE라는 디스플레이 업체가 있는데 그 특허권에서 또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BOE의 자리를 LG 디스플레이가 좀 더 침투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뭐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최근에 LG 전반적으로 LG 계열사 전반적으로 로봇 모멘텀이 지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현대차 종목들 올라갈 때 데자뷰 있죠. 그런 네. 흐름들이 LG 전반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3월 달에 또 인터배터리 이슈가 있는데 인터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다양한 이제 폼팩터 배터리도 공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LG 쪽에서 만든 뭐 가정용 로봇을 또 끌어와서 그쪽에 또 배터리 공급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오면 또 다시 로봇 이슈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계열사 전반적인 그런 흐름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요즘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쪽이 최근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가 또 묻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 그 얼굴 그런데 오늘 겁나게 빠져서. 아니요. 오늘은 전일 이제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되돌림이 나와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슈가 그 휴머노이드 그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은 올해는 최소 못해도 저는 어차피 기왕 가져가시는 거 2021년도 정고점 구간까지는 가져가셔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 이상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잘 쥐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5년 갖고 있었는데 뭐 앞으로 5년도 더 갖고 있어도 되니까 네. 생각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최소 못해도 2만 원 이상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최소 구간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내고 나오세요. 네, 이렇게 주식이 사람을 울게도 웃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웃을 일만 좀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을요. 네. 56,000원에 20%인데 지금 한 4년, 5년쯤 됐나 봐요. 4년, 5년이나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 사이에 좀 매도를 해볼까라는 생각은 좀 안 해보셨을까요? 비중이 많으니까 못했어요. 그리고 자꾸 62,000원에서 물을 자꾸 타갖고 비중을 20% 늘려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요. 비중을 늘려서 계속 평단가를 낮추고 해서 장시간을 갖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네. 앞으로 좀 손절을 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씩 좀 딴 거 수익해서 나오면 그걸 5%를 빼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얘가 내 본전까지 올 수 있나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지 차장님께 한번 직접 들어보실게요. 네. 네, 사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볼 때는 한한령 해제가 나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뭐 넷플릭스 굉장히 OTT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여러 제작 편성이 보니까 올해 이제 예상치가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25년, 24년보다 많아요. 오히려 이제 텐트폴 드라마도 더 많은 측면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이제 좋아질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중국이 요 정도 한한령 해제가 풀려야 사실 중국 OTT 업체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텐센트 비디오나 뭐 다른 이제 OTT 업체도 있는데 실제로 그 시가총액 자체가 거의 넷플릭스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이제 자국 내에서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풀리게 되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나오는 그 제작분들이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TV 공중파나 아니면 중국 쪽으로 가는 이 길만 열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보장은 되겠죠. 그게
그게 열려줘야 아마 여러 콘텐츠 회사들이 시장의 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초나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좀 기대감이 나왔다가 그때 아마 주가가 좀 올랐었죠. 그러다가 네, 이제 문자는 왔었어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 엔터 회사도 콘텐츠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은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문이 열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단가가 이렇게 아까 56,000원이죠. 56,000원이면은 그 정책적인 이슈만 나오게 되면은 본전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네. 아마 여러 뭐 콘텐츠리 중앙이나 여러 이제 제작 업체들도 조금 어느 정도 기대는 좀 해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마냥 시장이 우리가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가 7,000을 바라보고 있고 3,000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서 마냥 이것만 사실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분위기는 좋은 건 맞는데 아마 다른 쪽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48,000원 아니면 5만 원 선까지 오게 되면은 말씀대로 비중을 5% 줄이고 그걸로 다른 대안책으로 이제 사시는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코스닥의 뭐 대형주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그걸 손해를 메꿀 수 있는 전략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현대차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수익을 좀 많이 내있는데 걔를 좀 팔고 얘를 메꿔버릴까 이런 생각인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절대 손해난 게 현대차 삼성전자는 절대 파셔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일 전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팔지 말아요? 예, 그건 절대 팔지 마세요. 예, 계속 가져가면 되겠어요? 네, 현대차 삼성전자는 계속 가져가세요. 네, 갈 종목은 그래도 계속 가져가시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정리하시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 채팅으로 남겨주셨어요. 고고고님께서 한국전력 65,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50% 비중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이 떨어져서 걱정됩니다. 앞으로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정말 7%대 하락세가 이어졌어요. 최근에 좀 이슈를 보니까 한전,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를 작년에 찍었지만 부채가 200조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와 좀 관련이 된 건지 오늘 외국인 대량 매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한국전력에 대한 전략을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지금은 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청자분이 비중 50%면은 정말 이 종목으로 집중 투자해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가가 또 흔들리니까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비중 50% 들어가는 거는 진짜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야 사실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초보 투자자 분들께는 가급적이면은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셔서 종목이 올라오면은 불타기로 가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전력이 지금 이제 뭐 부채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수원이랑 분쟁을 또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그때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때 추가 그 건설 자금이 대략적으로 한 1조 넘게 나왔었는데 그 건설 자금 주고서 누가 이거를 부담을 하느냐 관련해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부담으로 좀 다가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전력이 지난 이제 1년간 계속해서 상승세가 계속 나온 상황이고 올라올 때도 계단식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단식 구간 흐름들을 지금 역시나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줬다 갈 수는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5만 원 초반 구간대까지도 일단은 하단 구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는 그 처음에 이제 구간에서 비중 적게 들어가고 눌림 구간에서 비중을 좀 싣거나 아니면은 지지 반등 나오는 구간을 찾아서 전략을 좀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테크닉이 없으시니까 이거 되게 좀 힘들어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장이 안 좋을 때 하시면은 진짜 큰일 나고요. 다행히 지금은 장이 좋고 원전 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한국전력도. 그래서 원전 쪽이 지금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변동성 구간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을 더 뭐 추가 매수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하세요. 그냥 보유하시고 지금 한국전력의 월봉 흐름을 보면은 지난 2026년도 이제 매물대 구간 최근에 돌파해주면서 매물 구간 지금 소화 중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돌파를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연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막 정고점 구간대를 뚫어주면서 올라와주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전력 원전 사이클 타면 10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리하게 비중 더 싣거나 하진 마시고요. 이런 점만 좀 참고하셔서 눌렸다 갈 수 있다. 이 정도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버티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좀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 대표님께서 항상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처음에는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서 불타기를 하는 게 낫다. 처음부터 비중을 너무 많이 싣기보다는 그 방법이 좀 낫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투자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로 들어왔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KH 바텍이요. KH 바텍,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7,700원에 10%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면 기간이 좀 되셨을까요?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매수하셨고, KH 바텍 특히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이거를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팔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게 잘했는지 아니면은. 그때는 수익을 보신 네. 걸까요? 네, 수익 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네, 수익을,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수익을 본 종목을 다시 들어가는 분들 꽤 많으신데, 잘한 결정일지가 궁금하다고 네. 하셨어요. 그렇다면 차장님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사실 KH바텍을 사신 이유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네. 뭐냐. 폴더블이요? 갑자기. 예, 폴더블 힌지인데, 이게, 로봇 연결돼가지고 또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일 때. 네. 맞아요. 이거 최근에 주가 오른 거는 로봇 때문에 오르긴 했습니다. 원래 이제 본업은 폴더블 외장 힌지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냅텍이나 사실 KH바텍이 사실 큰 재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2019년에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본격적으로 처음 이제 출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게 됐지만은 실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마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워낙 이제 유명하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중화 시켜야 되는 건데 가격은 비싸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부품 회사들에게 그만큼 마진을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이제 애플도 아마 9월쯤에 본격적으로 폴더블 시장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만큼 이제 가격의 이익폭이 좀 증가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은 올해부터는 삼성전자도 이제 와이드 폴더폰도 나올 거고 새로운 다양한 라인업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게 외장 힌지 쪽은 그동안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가 재작년부터 파이낸텍이 원래 내장 힌지가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외장 힌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국 그 폴더폰 쪽도 우리나라 이제 국내 부품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이폰이 이제 올해 아마 9월쯤에 양산이 되면은 시장에서 보는 게 한 1,200만 대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연간 대략 한 1,800만 대, 1,70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오케이고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거는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향해 그 부품 이슈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메타 케이스 쪽으로 작년부터 이제 로봇 사업으로 이제 신사업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의 매출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은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콩쿠르에서 얘기했죠. 마지막 딱 문항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전반적인 삼성전자 그 조직도에서 미래사업 로봇부가 그 조직도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로봇 사업에도 수익성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산에 시작을 할 거고, 그럼 KH바텍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들어가는 이제 그 메타 케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상방의 예능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 동력이지 당장의 매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불확실성의 시장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은 계속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 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저요. 삼성전자하고 미래에셋.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우선 삼성전자 상담을 진행해 볼까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죠. 15만 2,5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0%. 수익을 보고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목표가 어디까지 들고 갈까? 이런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네, 20한 6만 원 정도 오.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오늘 빠지더라고요, 오후에. 네, 오늘은 좀 하락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26만 원 선까지는 좀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유정 대표님께 삼성전자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볼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네, 시청자분 그래도 15만 원 갈 때 중도에 잘 올라타셔서 네, 수익 중에 계세요. 네.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3월 달, 4월 달에는 잠깐 주가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구간대만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중간에 올라타셔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조정 구간을 잘 못 버티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메모리 업황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라는 거는 지금 메가 사이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지금 들어올 만한 다양한 모멘텀이 아직도 지금 여전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지금 외국계 쪽에서 계속 높여잡고 있는 중이라서 결국에는 이런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 랠리를 이끈 주력 자체가 외국인 수급 주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서 26만 원 구간대 저도 뭐 지금 당장에 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추세상으로는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숨고르기 구간만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 4월 달 구간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잘 버티면서 흐름을 좀 살펴보셔라 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좀 버텨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은 323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미래에셋 생명이고요. 18,075원에 매수해서 1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점 매수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지난 24일이었죠. 이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후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에셋 생명 고점 매수해서 뭐 매도를 해야 할지 더 매수를 해야 할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좋을지 한번 차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이건 비단 보험주 전체적인 흐름이었죠. 최근에 DB 손해보험이나 하나생명이나 이제 그 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 신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과열 상태인 상황이죠.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왔던 측면이 있고 일단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3월에는 이와 관련해서 법안 공포이 시행이 될 겁니다. 이제 시행이 될 거고 미래에셋생명은 이미 1월달에 자사 소각 1,600만 주를 이미 공시를 했고 어떻게 보면 여러 이제 미래에셋 계열사들을 가장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미래에셋생명도 우리가 알듯이 그 변액보험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 강력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진 회사가 그만큼 주주 하나씩도 더 많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4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이미 그 관련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하겠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얼마만큼 이제 그 조건들이 만족해 나가면서 이제 종목별 전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보험사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그럼 향후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사 소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배당률이 상향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차이일 것 같아요. 뭐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뭐 BDS 생명이 일단은 가장 유력하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해서 3월달에 공포 시행되게 되면은 지금 매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는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자는 측면입니다. 18,000원 사신 거는 사실 좀 안타깝긴 하시지만 그 이후에 좀 중장기적인 흐름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완전 제가 볼 때는 트레이드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일단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생명 그래도 가지고 가면서 좀 전망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볼게요. 불하트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미래나노텍 17,000원에 매수해서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1년 보유 중인데 추매, 손절,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미래나노텍 좀 차트를 보니까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거래량도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정 대표님께서 미래나노텍 추매와 손절 중 어떤 선택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과감하게 추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드릴까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제가 왜 생각을 했었냐면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반기 경에는 관련 수급이 더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ESS 수요가 3, 4분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ESS양 모멘텀도 묻어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확대 정책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모멘텀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은 미래나노텍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익률을 내는 데 있어서 저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차라리 2차 전지 소재 쪽 대장 기업, 뭐 에코프로나 저는 조금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은 에코프로 BM. 이쪽으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시면 어차피 비슷하게 섹터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나노텍은 꼭 지고 가시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17,000원 구간대인데 1차적인 매물대 구간이 14,000원에서 15,000원 구간대예요. 이 구간대만 이제 돌파하면 상단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라서 과거에 2023년도에도 2차 전지 관련 이슈로 시세를 거의 뭐 36,000원대까지 냈었던 그런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대까지라도 저는 시세 가능성, 분출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추매하실 자금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을 공략해 보자. 이렇게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전략을 2차 전지 소재라고 명확히 남겨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7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한화솔루션입니다. 56,200원에 매수하셨고 4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화솔루션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56,2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조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차장님께서는 하나솔루션 잠시 쉬어가서 조금 기다려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략이 필요할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비중을 많이 넣으셨는데요. 먼저 53,000원이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이슈 때문에 얘기가 나왔죠. 28년쯤으로 아마 양산 시기를 한 적이 따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 직원분도 저한테 이제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3년 전에도 상용화 한다 했다가 그게 올해였거든요. 그게 또 계속 미뤄졌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지금 이게 결국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이제 스페이스X가 6월달에 정말 이제 IPO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런 내러티브에 따른 수익성은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뭐 실적도 뭐 적자가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뭐 올해는 저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도 했죠. 뭐 태양광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빅베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추후에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은 스페이스X 일정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원래 사실
사실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주관사 선정하고 하면은 사실 6월 달은 굉장히 무리예요. 무리인데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영향도 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이스X가 정말로 조기 조금 이제 상장을 한다면 일단 그때 하나솔루션에서 한번 반등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트레이드 영역이지 지금 당장의 그런 중장기적 모멘텀이 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28년도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제 양산한다고 하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스페이스X 일정에 지금 따라서 매매를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솔루션에 대한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